여러분, 그동안 설마 했던 이야기, 금기시됐던 바로 그 논의가 있죠? 바로 한국의 핵무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논쟁적이지만 그래서 더 중요해진 이 문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핵 공격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가 갑자기 흔들린다면, 불확실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오늘, 한반도가 마주한 안보 현실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의 근거,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쓴 책인데요. 뭐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한 분석으로 그래서 한국이 왜 핵을 가져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위험한 핵 불균형이죠. 책에서는 지금 한반도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와, 이 표현 정말 와닿지 않나요? 한쪽은 핵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맨손인 셈이죠.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시작됩니다. 북한의 위협, 이게 예전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됐어요. 책에서 지적하는 걸 보면 2017년에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은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심지어 핵을 먼저 쓸 수도 있다는 아주 공격적인 교리까지 내놨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러시아랑 군사적으로 바짝 붙어버렸잖아요. 이건 그냥 위협이 좀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보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뭘 믿고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확정 억제, 우리가 흔히 해구산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핵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기네 핵으로 대신 갚아줄게 하는 약속이죠. 네, 바로 약속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이 과연 사울을 구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까?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이지만 북한이 이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게 된 지금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질문 하나가 해구산이란 약속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자, 운동장은 기울었고 우리를 지켜주던 우산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 책이 내놓는 답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핵 자강. 스스로 핵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뭐 할까 말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좋아, 그럼 우리도 핵 갖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겠죠? 이 책도 핵 자강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얼마나 거대한 반대의 벽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밖으로는 어떨까요? 당장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는 게 되니까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한등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죠. 또 주변 나라들이 전부 군비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고요. 그럼 안으로는요. 국내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부터가 난관일 테고 우리 동네에 핵시설은 안 돼 하는 님비 현상도 불보듯 뻔하죠. 막대한 개발 비용은 또 어떻고요.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첩첩산중 같은 장애물들을 이 책은 과연 어떻게 넘어설 거라고 제안할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 대담하기까지 한 실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NPT,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그냥 에이, 나 탈퇴할래 하고 박차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국제법인 비엔나 협약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죠. 북한이 핵무장한 건 조약을 맺을 때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다. 그러니 우리도 NPT 의무를 완전히 탈퇴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이행 정지하겠다. 와, 이거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국제사회의 제재는 최대한 피하면서 핵 개발의 명분을 쌓는 굉장히 영리한 법적 전략입니다. 자, 법적 명분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외교전이죠. 여기서도 이 책의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똑같은 말로 설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국의 입맛에 맞는 완전히 다른 맞춤형 논리를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한테는 이게 동맹으로서 우리가 안보 부담을 나눠지는 길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믿을 만한 우방국의 핵 보유다 이렇게 설득하고요. 중국한테는 정반대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북한을 진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다. 불안정한 북한보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핵을 갖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죠? 이 맞춤형 설득은 미국과 중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한테는 이게 미국의 독주를 막고 다극체제를 강화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일본한테는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함께 맞서는 거다라고 강조하는 식이죠. 심지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한테는 이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을 견제하는 장치라고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는 다각적인 외교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정교한 외교전을 펼치려면 먼저 안에서부터 단단해야겠죠. 책에서는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런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문제만큼은 하나로 뭉치는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 더 갖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죠. 책은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례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1960년대 프랑스의 대통령 샤를 드골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 안보를 남에게 맡기는 건 우리 후손들의 영혼과 삶을 망치는 일이다. 어떠세요? 이 한 문장이 반세기를 훌쩍 넘어 지금 우리의 딜레마를 그대로 꿰뚫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드골이 왜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이 과연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것인가? 이걸 믿지 못했던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던지는 질문, 미국이 서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까? 이 질문이랑 소름 돋게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동맹이 영원하지 않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 나라는 동맹에 대한 충성과 자국의 생존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건 단순히 핵무장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주권, 생존, 그리고 동맹의 의미 자체를 되묻는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